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한류 열풍사랑 대회 홍보위원이자 서브컬처 문화 비평가로 활동 중이신 진주도장 교무종감 권혁필 도생님을 모시고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 문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인류 문화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영상 매체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1부에서는 현재의 문화 콘텐츠의 전파와 제작 경향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의 한류 현상의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몇몇 인기 콘텐츠를 분석하면서 그 속에서 꽃피어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신규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부 말미에서는 영적 세계와 현실을 조화시킨 판타지 장르가 유행하면서 신화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류는 4.0 시대로 돌입하면서 전통 문화와 철학,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그 재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상을 단순하게 재현해내는 에픽 드라마 형식이 아니라 신화와 전설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판타지 컨텐츠가 가능성을 더욱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별에서 온 그대, 부산행, 도깨비 등이 사랑을 받았죠. 특히 김용화 감독이 연출한 신과 함께는 300억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대작으로 우리 한민족의 전설과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웹툰 신과 함께 시리즈를 어떻게 스크린으로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전설과 신화가 충분히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감독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게임, 웹툰 등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작품들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전할지 잠못 기대가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과 함께나 곡성은 어떤 부분이 우리 전통 문화나 신화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신과 함께는 웹툰에 올라간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만화이고요.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사후 세계관, 즉 내세관을 여러 가지 전설과 신화, 민담,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스토리텔링을 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승 이야기와 더불어서 각 지역에서 산재되어 있는 우리 토속신들의 신화와 이야기들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해 놓았는데요.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화와 그 한 단면들을 확인할 수 있게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과 함께의 영화화 스토리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한 인물이 3명의 저승사자와 함께 저승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명부시향전에서 그를 변호해줄 저승 변호사와 함께 시향전을 통과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원작도 대단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고 감독 역시 만화 원작을 영화로 재구성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미녀는 괴로워, 미스터고의 김용화 감독이라 한국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블록버스터 작품이 나오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은 나오자마자 한국 영화계와 세계 영화계에서 인상 깊은 영화로 손꼽히고 있는 작품인데요. 기존의 스릴러 영화가 가지고 있는 누설과 인식의 구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도 그 속에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샤머니즘과 산신, 수호신 문화, 그리고 외래인과 마신을 단순히 판타지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옆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치밀하고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인식과 전환의 충격을 가져다 준 영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곡성을 만든 나훈진 감독은 이 작품은 우연히 겪게 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질문이 이 영화를 만들게 했다고 전합니다. 두 감독의 공통점이라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역사 속에 면면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 문화를 매우 치밀하게 공부했다는 것이죠. 네, 결국
우리 전통 문화를 얼마나 깊게 파악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느냐 하는 것은 작가의 노력과 상상력에 달린 일일 텐데요. 이를 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영화일 때 더 좋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바타와 반지의 제왕이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피터 잭슨 감독 모두 영화 감독으로서도 독보적이고 훌륭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전설과 신화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와 관심이 있는 감독입니다. 아바타의 경우에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0년 전부터 기획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작품으로 당시의 기술로는 자신이 원하는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영상 촬영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했던 이야기는 지금도 매우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자연 파괴를 자행하는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관된 태도로 이야기를 써내려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특히 인디언, 폴리네시아 전설에 매우 주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비족의 모습은 마치 미국에 살던 인디언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생활 문화에 SF적인 상상력을 더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판도라 증후군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천지와 하나 되어 수많은 무생명과 교감하던 시대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영화 스케일도 참 방대했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그것과 하나 되려고 한 인디언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인류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인 만큼 인디언 문화를 전하는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최근에 제주소년이 불러서 화제가 됐던 노래가 있었죠. 만화 영화 포카혼타스의 주제곡 바람의 빛깔입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그의 완전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먼지 않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참 이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아이의 맑은 음성으로 들으니까 가슴이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아바타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화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는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경우에는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어 문헌학 교수인 톨킨 교수에 져서 반지전쟁 시리즈와
그것이 카드 게임으로 변화된 D&D 시리즈에 푹 빠져 있었던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화 감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3D 모션 캡처라고 하는 새로운 영화 촬영 기법을 개발해내었고요. 그것을 통해 유럽의 전설과 신화가 총망라된 환상의 세계인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을 결국에는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재현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가 비록 상고시대의 샤머니즘은 그 형태가 희미해졌지만 작가와 감독 그리고 예술가들이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교를 전달하는 샤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샤머니즘 연구 논문에 이러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는 문명의 발전 속에서 잊혀져가는 신규 문화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생각합니다. 작가와 감독 그리고 예술가들이 현대인들에게 신교를 전달하는 샤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리고 이 반지의 제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톨킨 교수가 쓴 반지의 제왕은 서양 신화의 결정체로 독일이나 노르만 그리고 이 켈트 등의 이 북유럽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반지의 제왕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PC와 모바일에서 즐기게 하는 RPG 게임 그리고 판타지 소설의 모태가 되는 뿌리 컨텐츠로서 톨킨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문헌학과 교수로서 저명한 언어학자였으며 수많은 유럽의 신화와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인 신화와 전설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은 그 유래는 같지만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과 같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의 켈트족 설화, 그 속의 인물들과 북유럽, 게르만, 노르만에서 내려오는 신들의 모습이 비슷한 유래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15년 테드 펠로우 리트리츠에서 고인류학자이자 벽화연구원인 제네비브 본 패징어는 유럽 전역의 고대 동굴에서 32가지의 기호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즉, 유럽 전역이 원래 하나의 공통된 문명의 양식, 즉 신교 문화를 공유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논문이라는 학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고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 속에 담아보자는 생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반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지 전쟁에는 톨킨 교수의 스토리텔러로서의 역량도 있지만 북유럽 신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주나무 이그드라실, 그리고 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르드, 인간의 세계인 미드가르드, 죽음과 극한의 세계인 요툰헤임을 그대로 본뜬 것 같은 여러 가지 세계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영화 스케일도 참 놀랍지만 신화가 가지는 이야기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품에서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계수의 신성이며 불멸의 정령인 엘프, 그리고 땅의 정령이자 위대한 대장장이인 드워프와 호빗,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기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는 인간, 그리고 오크와 엔트, 고블린, 세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성과 같은 존재로서의 마법사와 심지어 귀신 군대로 표현되는 도깨비 문화까지 이 모든 모티브가 북유럽 전설과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로 그의 동료 교수 중에서 C.S. 루이스라는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분입니다. 두 사람의 글 모두 평단에 좋은 인정을 받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글은 다름 아닌 톨킨 교수의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설로만 존재했던 트로이의 유적을 슐리만이 발견했던 것처럼 전설과 신화에는 인류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유메로스의 신화는 왜곡되거나 변화된 역사다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신들의 이야기로 바꾼 것이 신화라고 하는데요. 요즘 말로 일종의 팩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의 영감을 받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 옛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작가이자 이야기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상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으로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애니메이션이겠죠. 도생님께서 특히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함의성, 상징성의 힘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일본 등의 문화 콘텐츠 강국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문화적 파생 상품을 무수히 생산해내며 3, 4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애니메이션은 쉽게 우리가 TV에서 보는 만화 영화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3D 효과, 방송에서 등장하는 자막 역시 애니메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분야를 구분짓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애니메이션은 우리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월트 디즈니는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니메이션이 전달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동화 속의 세계뿐만 아니라 전설과 신화의 인물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부활시킴으로써 더욱더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폴리네시아의 전설과 신화를 알려준 모아나,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신규 문화와 샤먼 문화를 알려준 너의 이름은 등과 같은 작품이 최근의 작품이라 볼 수 있고요. 로봇과 장난감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스카 오사무의 아톰과 존 라세티의 토이스토리, 자연신의 세계와 그들과 교감하는 샤먼의 모습을 보여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은 감독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제목이네요. 어릴 적에 봤던 애니메이션들은 참 이게 추억으로 남아서 동심을 일깨우는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션이 신화와 전설, 대자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서 한 명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작가주의 애니메이션 대가인 프레데릭 백입니다. 그는 장 지오노의 소설인 나무를 심는 노인이라는 동화에 영감을 받아 20년 동안 한쪽 눈이 실명이 되어가면서까지 홀로 수만 장이 되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완성시키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상징적인 콘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예술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애니메이션도 감명 깊게 봤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고 보면 참 영상의 힘이 커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두 나라 만화의 특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각국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미국의 애니메이션은 그 콘텐츠를 그린 작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그것이 기반이 매우 잘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화와 전설, 바닷속 세계, 그리고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공간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기독교를 뛰어넘어 다인종, 다문화가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많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미국의 애니메이션은 그 사회적 시대상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마블과 DC 코믹스에서 출간된 어벤져스와 닥터 스트레인지와 같은 영웅 만화, 그리고 심슨과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오래도록 그 역사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끊임없이 그 시대상을 풍자하고 올바른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콘텐츠도 시대와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 나라의 시대와 문화상이 녹아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일본 만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일본 만화는 무엇보다도 만화가 가지고 있는 만화적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만화는 그것이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신규 문화의 흔적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재현한 모방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쇄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공유되는 순간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특히 초월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신의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의 구성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러한 일본 만화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리고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같은 콘텐츠들이 대부분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나 어떻게 우주적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가 조금 더 극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일본 만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만화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과 세계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용도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두 나라 만화의 차이점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 문화보다는 그들 문화에 더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요. 우리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의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납니다. 겨울왕국과 모아나의 캐릭터 디자이너는 한국 사람이고요. 트랜스포머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그린 넬슨 신 감독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에 참여한 분으로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졌고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수한 애니메이터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과 TV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지만 흥행과 2차, 3차 콘텐츠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한국형 애니메이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요즘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가슴에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컨텐츠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심볼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한국의 심볼은 무엇인가? 그것을 관통하는 철학과 가치관은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독창적인 관점과 철학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애니메이션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역사를 표면적인 것에서 내면적인 것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새로운 세대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깨비의 경우에도 정말 한국적인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잘 변형시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 지점에서 증산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 신규 문화가 잘 정리된 콘텐츠가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증산도에는 한문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원 문화인 신교, 그리고 미래를 열 수 있는 후천의 상생문화 등 인류 문화의 정수가 녹아 있죠. 지금까지 권혁필 도생님을 모시고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 문화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영상의 세계에 대해 눈뜨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열리는 세상을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상상 속의 세계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영상문화는 이러한 드림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 고유의 전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와 철학을 지키고 알려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1인 콘텐츠 메이커의 시대를 맞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상생방송에서 소개하는 한민족의 역사, 영성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우리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인류 문화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도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인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 인류 새 문명을 열 수 있는 문화의 정수가 녹아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새로운 이야기의 보고인 한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